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실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은 이번만큼은 오랜 수건을 풀어야겠다는 식사동 주민분들의 절실함이, 간절함이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모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역이 있는 우리 식사동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 식사동 모든 주민분들이 식사역 유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거듭해 오셨습니다. 외람되지 않는다면 함께 노력해 오신 서로를 격려하고 저와 시도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캠프 관계자분들이 식사동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서로가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식사동 주민 여러분, 오랜 기다림은 더 큰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치지 않는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에 식사동의 더 큰 행복, 식사동의 더 나은 미래, 이것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고양선 식사동 연장 동시 착공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선 식사역 연장을 위한 LH 용역이 작년 2019년 11월 24일부터 1년에 걸쳐서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양선 연장, 이 동시 착공에 대한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선 식사역을 연장한다 이런 식의 간단한 아이디어성으로만 이게 식사역 동시 착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양선 식사동 연장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바로 재원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토부 발표에 따라서 여기 고양선에 여기 7개 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역이 고양시청역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 확정된 고양시청역에서 이 첫 번째 쟁점이 재원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시청역에서 우리 식사역까지 직선거리로 연장을 한다면 3.3km 정도가 됩니다. 1km당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고양시청역에서 식사역까지 연결하려면 그 금액이 2600억에서 3300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 재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안 됐고 다행히 그래도 고양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 3,300억만 있으면 우리 식사역이 철도역이 있는 동네가 식사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 3,000억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다시 잠깐. 그 또 다른 쟁점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3,300억조차 줄여서 재원 마련을 더 쉽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노선 변경 문제입니다. 이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돈이 3,000억에서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동시착공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저의 말씀입니다. 여기 고양시청역 예정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시청역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확정이 됐지만 실제로 설립이 된다면 현재 3호선 원당역, 그리고 현재 복원이 추진되는 교외선 원릉역이 3개가 고양시청 주변에 생깁니다. 이 3개 역은 환승도 되지 않습니다. 꽤 거리가 멉니다. 환승도 되지 않는 3개의 노선이 있고 그 3개의 역사가 고양시청역에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이고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여러 학자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쉽게 상상하셨겠지만 고양시청역을 아직 전 PT 고양시청역을 거치지 않고 우리 고양선을 대곡역에서 바로 식사역으로 꺾는다면 실제로 직선거리가 아까 고양시청역을 들렀다가 식사역으로 오면 추가적으로 3.3km가 필요한데 대곡역에서 식사역으로 바로 꺾는다면 추가적인 직선거리는 1.4km에 불과합니다. 1,000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 식사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곡역에서 바로 식사역으로 꺾는 안을 저는 계속 추진할 것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000억이 든다고 해도 두 가지, 1,000억이 들거나 3,000억이 들거나 결국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 교통개선 부담금, 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내는 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법을 개정해서 특별회계법에 광역교통 개정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부분입니다. 고양선은 실제로 3기 신도시 전체 개발비의 총 20%를 광역교통 개선에 사용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개발에는 법의 근거가 있지만 이번 신도시 개발에는 법이 아닌 국토부 방침으로만 20%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20%를 우리가 필요한 재원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25% 정도로 상향한다. 이런 식의 변경이 법 개정이 아니라 훨씬 용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비가 한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20%를 이렇게 25%로만 상향해도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PT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훨씬 더 명분이 있고 더 우리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할 때는 사실은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강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개발 이익이 수반됩니다. 현재 이 개발 이익, 개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시도의 60%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40% 이렇게 6대4의 비율로 분담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우리 식사는 물론이고 일산 전체의 교통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 일산 지역의 혼잡으로 주민의 피해로 발생한 이런 거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막대하게 받은 저쪽 창릉 쪽의 사업자에게 거둔 부담금을 나라가 40%가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6대4에서 나라에 2만 주는 8대2로 우리 지자체의 80%를 귀속시키는 방안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간단한 방법은 지금 현재 이 신도시 개발을 창릉 신도시 개발을 LH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LH가 주도할 때
그런데 LH가 그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외부로, 지역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 역시 고양시에 개발되는 개발 이익인데 LH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재 고양시에서 투자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1%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1%로 투자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1%의 비율로 가져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 좀 더 재원을 더 투자해서 지분을 5%로 늘린다면 그에 따른 그 투자 이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투자 이익으로 가장 지금 고양 선하고 관계된, 그리고 가장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식사역을 건설하고 동시 착공하는데 가장 먼저 쓰라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이런 광역교통 개정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현재도 그런 항목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정도의 작은 돈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우리 식사역을 조금만 연장을 하면 식사역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어느 순간 빠졌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법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쉽게 재원 조달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광역교통 개정을 다시 조항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안전한 대책으로 넣는 것이고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방안을, 재원 마련 방안을 모두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이 사실은 1,000억을 넘기란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노선 변경안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같이 마련하면 노선 변경에서 1,000억을 더 들인 이 식사역이 가장 쉽게 빠르게 동시 착공 결정이 날 것입니다. 혹시 노선 변경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의 등의 이런 식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우리 식사역은 반드시 연장되고 동시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이 방안이 일반인이 듣기에는 쉬운 이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린 바로는 우리 식사동 주민분들은 이런 어려운 법 개정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 이런 교통 분담금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1년이 넘게 투쟁해 오신,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식사역, 우리 교통 기본권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우리 시장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책임지고 반드시 식사역을 유치하고 동시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안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사동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성입니다. 둘째,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성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홍정민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좋아서 제가 따로 준비한 이 삼행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식사동이라고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봤는데요. 식사동을 하나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역 연장 동시 착공. 사직생의 각오로 해내겠습니다. 동트는 식사동의 미래
홍정민이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홍정민 후보의 연설 잘